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TV 방송 제작단 인재 채용 일정 때문에 뉴스바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올해 자리를 비운 점 사과드립니다. 12월 13일 뉴스바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꼬리 자르기 우려가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했다가 여론에 밀려 수사에 나선 군 당국이 다음 주에 발표한다는 수사 결과 실무 책임자격인 군무원을 구속시키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을 파헤쳐온 민주당 김광진 의원과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군 당국이 이른바 셀프 수사를 하고 있다면 국정원은 셀프 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국정원 개혁 특위에 전달된 국정원 자체 개혁안은 A4 용지로 달랑 석 장 분량에 불과합니다. 예산 통제, 수사권 이관 등 야당의 핵심 요구 사안은 아예 거론도 안 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인 박주민 변호사와 이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극우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들이 같은 기사를 끼리끼리 돌려쓰고 있었습니다. 제목도 같고 내용도 같은데 기자 이름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한 정체불명의 기사들을 여러 매체들이 자기네 기사인 것처럼 동시에 게재해 왔다고 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국정원 트위터 봇 프로그램과 연계돼 있었습니다. 인터넷 언론이 아니라 국정원의 인터넷 신문 지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언론소비자주권연맹 양재일 사무총장 만나보겠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닷새째입니다. 정부는 불법 파업이라고 하고 국제노동계는 정부의 이런 대응이 불법 탄압이라고 합니다. 파업의 불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파업을 비난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논건을 궁색하다 못해 저급합니다. 정부의 대국민 담화에 공기업 방만 경영의 이유가 파업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시사에너그램 공갈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정부 담화를 비틀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대통령 사퇴를 요구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면서 장 의원이 부정경선의 수혜자라고 했다가 철회했습니다. 모르고 그런 것인지 여론을 자극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뉴스의 재구성에서 다루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자기야, 올 연말엔 어디로 놀러 갈까? 난 계속 회사 나가야 돼. 연말정산해야지, 결산해야지, 법인세까지. 미리 교육받을 방법은 없을까? 더존 이러닝 있잖아. 더존 이러닝? 더존에서 이러닝 돼? 그럼 난 벌써 연말정산 과정 신청했지. 연말에 쏟아지는 재경 전문가들의 바쁜 업무들. 대한민국 기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더존 IT그룹의 공식 교육기관 더존 이러닝에서 해결하세요. 검색창에 더존 이러닝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02-890-5999 02-890-5999.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방송에서는. 네, 매일 사무실에서는 뵙죠. 제가 이번 국민 TV 개국 요원, 선발 과정을 보면서 말이죠. 노종면식의 공정, 이걸 확인했습니다. 이 시작부터 이렇게 찬사의 물결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게 돼서 송구스러운 면도 있는데요. 지금, 면접자만 남겨놓고 선발이 됐는데, 네. 면접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 아니, 통상 이쯤 되면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도대체 과거에 무슨 스펙이 있는지, 어학 점수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만도 한데, 지금 저희는 1차, 2차 전형 전부 실력으로만 받고,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이름하고 전화번호 말고는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정말, 요번에, 이 제목, 재원들만 들어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지금까지 공채 과정을 이끄신 1250명이 몰려왔는데, 이렇게 공채 과정을 이끄신 우리 노종면 단장을 보면서, 이거는 그야말로 언론사 공채의 혁명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제 입꼬리가 한참 올라갔습니다. 예. 자, 오늘 신문들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국정원 개혁특위에다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다 보고한 건데, 이에 대한 그런 언론의 평가는 보수 언론마저도, 회의적입니다. 네. 자, 한국일보 사설을 중심으로 한번 어제 발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획기적인 변화 계획을 담은 것이 아니라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일부 미세한 수정, 보완에 그쳤다는 점에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들도 대체로 이런 시각에 거의 이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개혁안에서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연락관 상시 출입 폐지를 밝혔지만은 이는 상시 출입만 제한한다는 것이기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수시로 출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늘 언론사에 상주하는 거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건데 지금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안 하죠. 예. 그런데 상시 출입만 제한한다는 거는 언제든 수시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또 내포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다른 정부기관이나 민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보 수집을 하겠다. 또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죠. 모든 직원의 정치 개입 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고 상부의 정치 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부당명령 심사 청구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죠. 아니 정치 개입 금지 서약을 안 해서 정치 개입을 했습니까? 정치 개입 금지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기고 했단 말이죠. 근데 서약한다고 이제 각성하고 다시는 정치 개입하지 말아야지. 이럴 거냐 이겁니다. 또 상부의 정치 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부당명령 심사 청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당장 군에 가보더라도 말이죠. 상명하복, 철저한 상명하복 시스템인 군에 가서 예를 들면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 소원수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원수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 철저한 상명하복으로 운영되는 것은 군뿐만 아니라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 분위기를 감안한다면은 이거 부당명령 심사 청구센터 만들어봐야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논란의 발단이 된 방어 심리전 업무 범위도 모호하다. 이런 지적을 한국일보는 하고 있는데요. 국정원은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및 반헌법적 북한 동조 등으로 국한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종북 세력으로 몰고 있는 이 기류를 보자면은 얼마든지 이거 자의적으로 심리전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정원 개혁의 요체는 결국 정치 개입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고유 업무인 대북 정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국민 대다수는 특위까지 마련된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환골탈퇴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정원이 마련해온 자체 개혁안은 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 I.O. 연락관 상시 출입
사법제도 폐지 방침 예. 이것을 보면요, 그 자체 개혁안 전반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이 예. 국정원 개혁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지만 그나마 이 부분만큼은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국정원이 해왔거든요. 예. 새누리당도 국정원 이거 없애겠다고 한다 이렇게 자랑 대신 홍보를 해왔고. 예.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상시 출입을 제한한다. 그러면은 뭐 상시로는 안 해도 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하겠다는 뜻 같지만 예. 저는 여기에 더 큰 이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아까 상시 출입 안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 현재도 예.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전화만 해도 다 돼요. 이미 협조 관계가 뭐 아주 원활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예. 이거 하나 내주고 다른 뭐 개혁을 다 하는 것처럼. 예. 뭐 아주 정말 뭐 조삼모사 같은 이런 개혁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되는 기사가 오늘 한겨레 경향신문 1면에 실렸습니다. 예. 1991년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 자, 이 김기설 씨가 유서를 남겼는데 이 유서를 김기설 씨가 쓴 게 아니라 누가 대신 써줬다. 이래서 촉발된 사건이 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입니다. 네. 강기훈 씨라는 분이 그 범인으로 지목됐는데요.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준 인물로 지목받은 사람이 바로 강기훈 씨입니다. 어느덧 49이 됐네요, 이분이. 예. 자, 그동안 이제 강기훈 씨는 내가 쓴 거 아니다. 라고 거듭 무죄를 주장해 왔는데 말이죠. 이 무죄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가 그러한데요. 어제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 심리로 열린 강기훈 씨의 재심 재판 뒤에 강기훈 씨의 변호를 맡았던 송상교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기설 씨의 전대엽 노트 또 낙서장 필체 그리고 김기설 씨의 평소 글씨가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내용의 회신이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기설 씨의 필적과 평소 김기설 씨가 유서에 썼던 필적과 김기설 씨가 평소에 썼던 그런 여러 글들, 네. 이 필적이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국과수의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강기훈 씨가 대신 썼다라는 검찰의 이런 공소 사실, 이거는 힘을 잃게 된 것이다라고 봐도 되겠죠. 자, 강기훈 씨 지금 상당히 몸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건 이후로 91년 사건 이후로 뭐 취업의 기회도 상당히 막혔고요. 그런 여러 고초를 겪어왔던 인물인데 무려 22년 만에 진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예. 27의 이 사건을 당한 강기훈 씨 아닙니까? 예. 지금 어느덧 49. 예. 참. 이 청춘을 이런 조작 사건 때문에 그야말로 다 소진해버린 강기훈 씨.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월간 현대문학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작가 이재하 씨와 정찬 씨의 장편 소설 연재를 정치적인 이유로 거부한 것 말고도 서정인 씨의 장편 연재도 같은 이유로 중단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 이것 때문에 연재를 중단시켰다는 건데요. 이 서정인 씨 바간의 꿈이라는 그런 제목의 장편 소설을 월간 현대문학을 통해서 7호로 8호로 두 차례 연재를 했는데 이 작품은 미얀마의 불교 성지로 꼽히는 바간이 배경으로 나오는데요. 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선진국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지 알아보려 했다. 또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그 저작 배경을 밝혔는데요. 자, 1회와 2회는 연재가 됐는데 3회가 문제가 됐습니다. 3회를 실으려고 했는데 본지 사정으로 연재를 중단한다는 이런 사고가 나왔어요. 편집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서 연재를 못하겠다 또 이렇게 통보를 받았고요. 뭐가 문제였나 봤더니 3회에서 등장인물이 이승만부터 노무현까지 역대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화가 나오는데 박정희가 계집을 끼고 술 마시다가 총 맞아 죽었다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이 양숙진 주간 이 사람이 수정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자, 뭐
무슨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과거 행적에 대해서 르포르타주로 쓴 것도 아니고 일반이 술자리에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소설에 담은 것인데 이런 내용은 안 된다 라면서 이렇게 수정을 지시했다는 건데 문학지의 주간이 이 문학적 내용에 대한 맥락도 이해를 못하고 이걸 수정 지시했다? 이게 상당히 좀 놀랍네요. 예. 놀라운 일도 아니죠. 사실 뭐 계속 박정희만 거론하면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면 그렇게 지우라, 없애라, 다루지 말라 이러고 있으니 말입니다. 뭐하러 문학 잡지 만드는지. 왜 만들어요? 그 이념지를 만드시든가 한국농담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요즘 한국 농담이요? 논단이었습니다. 예, 잘못 들으셨군요. 농담한 겁니다. 예. 한겨레 이면을 보면은요, 기자 칼럼이 있습니다. 송호진 기자의 칼럼인데, 요즘 그 새누리당이 말이죠, 장하나 민주당 의원을 그야말로 아주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막말로 모욕하고 있습니다. 함량미달의 청년이다. 이런 모욕까지 나왔습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나이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는 청년 비례대표 제도의 회의론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함량미달, 철없는, 치기 어린, 뭐 이런 표현도 뭐 새누리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 결국 나이도 어린 것이 점점점 이런 그렇죠? 정서가 네. 개입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짜 장하나가 그런 폄하받을 만한 그런 의정 활동을 했느냐? 따져보겠습니다. 이 한겨레 칼럼은 이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32억 6,300만 원이 늘어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140억이 통과가 된 겁니다. 지난 4월 요양비, 장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법률안을 내면서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은 장하나 의원의 노력이 주요했던 겁니다. 10월에는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을 찾아가서 대화로 풀자라면서 공권력 설득에도 나서는 등 이게 밀양에서도 여러 차례 역할을 했었고요. 동물원의 동물 고래학대 이걸 금지하는 법안도 5건 발의를 했습니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홍지만 원내대변인이 청년 대표가 청년 문제가 아닌 곳에 관심을 보인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 이 주장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국회의원이 청년 비례대표로 뽑히긴 했어도 아니 청년 문제만 다루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자이기 때문에 청년 대표라 할지라도 정치 현안 깊숙한 문제까지 다루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런 인식 자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국회에 있다는 거가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자, 장하나 의원은 그렇지만 청년 대표로서 청년의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청년 고용 촉진법을 발의했고요. 청년 단체와 청년 주거, 아르바이트생 주휴 수당 착취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왔고요. 그래서 올해 경실련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도 뽑혔습니다. 이번 발언이 민주당 지도부에 정치적 부담을 줬지만 그동안 당 지도부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서 가지 못한 곳을 찾고 다른 의원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였고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 자기 당 안에 있는 함량 미달 의원들 좀 찾아보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홍지만 의원 SBS 기자 출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앵커도 했었죠. 앵커도. 뛰어난 취재력으로 보면은 네. 그 당내에 어떤 인사들이 함량 미달인지 충분히 보일 겁니다. 네. 155명이 전부 다 함량 미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하나 의원에 대한 제명을 포함한 징계안을 발의할 당시 네. 그 발의안을 보니까 말이죠. 이 장하나 의원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청년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 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또 이것이 법정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또 밝혔는데 그래서 장하나 의원이 법원에 가가지고 아니 나와 관련한 소송이 있나 봤더니 없어요. 전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통합진보당 그 청년 비례대표 경선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한 것 아닌가. 근데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 의원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도 그것도 모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고요. 이거는 뭐 이미 조기에 그 논란이 수습된
사안입니다. 예, 저 통진당 같은 경우는 청년 비례대표가 아니고 그냥 비례대표. 예, 비례대표. 그러니까 예, 청년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도 네. 초기에 그 후보자 몇 명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네. 그것이 지금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 진보당이나 민주당이나 청년 비례대표와 관련한 부정 시비는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고 이렇게 게다가 제명까지 포함한 징계안을 내면서 사실 확인도 제대로 못한 새누리당 이 155명 전원이 이 발의안에 서명을 했거든요. 155명 전원이 함량 미달 아닙니까?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할 말이 없겠군요. 네. 자, 조선일보도 지금 여당의 어제 그 거리 정치를 비꼬고 있습니다. 어제 뭐 보니까 천안시 한 광장에서 민주당 양승조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여자 천안이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 기자 수첩을 보니까 새누리당의 이런 모습은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못지않게 보는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1년 동안 야당에다가 거리 정치를 그만두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던 새누리당이 야당 의원의 말 때문에 거리로 나간 것이다. 집권 여당 사람들이 폭설 속에 2,000명이나 모여서 규탄해야 할 만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인지 동의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답이 다 나왔네요. 예. 자, 이 정부의 2012년 기준 공공기관 평가를 오늘 한겨레가 다루고 있습니다. 6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자, 공공기관 낙제기관장이 한 18명 나왔는데 말이죠. 18명 중에 15명이 낙하산이었다고 합니다. 낙하산.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해임 건의 경고를 받은 낙제기관장. 이 사람들 18명 가운데 15명이 낙하산이다. 자, 결국에는 이런 무원칙한 그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 부실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엊그저께 나온 이런 공공기관 개혁안 이걸 보면은 낙하산을 금지하는 이런 내용은 또 없단 말이죠. 네. 오로지 뭐 귀족 노조가 뭐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고액 연봉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뭐 쳐내겠다. 또 이 부채 문제 해결하지 못한 기관장은 뭐 임기가 어떻든 간에 뭐 곧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기관 개혁안을 내놨단 말이죠. 권력이 낙하산만 내려보내지 않으면 공공기관 상당 부분 개혁될 수 있고 또 부채 문제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힌트를 오늘 이 한겨레 기사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YTN도 사실상 올해 적자로 예. 돌아섰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낙하산 체제 한 4년의 결과가 네. 건실하던 언론사가 결국 적자로 돌아서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네. 그야말로 사원들이 피땀을 흘려가지고 마련한 사옥을 예. 판답니다. 상암동? 아닙니다. 저희 지금 서울역 사옥. 아. 그걸 팔면 흑자가 되겠죠. 예. 수치상으로는. 예. 이게 정권으로부터 현 정부의 충성심이 돋보인다고 평가받은 사장이 4년 동안 이뤄놓은 업적이. 이 보니까 말이죠. 경영 성적도 그렇고요. 시청률도 지금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YTN이요. 근데 그분은 뭐 책임을 질까요? 자, 경향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경향신문 6면에 어제도 이런 비슷한 기사를 이제 냈고 연속적으로 지금 내고 있는 양상입니다. 코레일이 철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강경 대응하고 있는데 정작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코레일이다. 코레일 사측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익과 노동권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필수 유지 업무를 자의적으로 조정하고 법적 정당성 없이 형사처벌과 징계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운영 회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법에 어긋나고 코레일의 이익을 깎아먹는 배임이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말이죠. 자, 그렇잖아요. 뭐 이 수서발 KTX 운영 회사를 따로 설립하면은 코레일이 상당히 큰 손실을 본다, 순손실을 본다.
이게 바로 엊그저께 한겨레 보도였는데요. 그렇다면은 코레일에게 타격을 주는 그런 결정을 코레일 이사들이 했다. 이거 배임 아니냐라는 네. 것이 철도 노조의 입장이고요. 그렇게 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법정 필수 운행 제멋대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요. 자, 코레일은 지난 9일 파업이 시작된 이후 줄곧 코레일 운행률을 100%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KTX 운행률입니다. KTX 운행률을 100%로 유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서울역과 충남, 신창역을 오가는 누리로 열차의 경우 출근 또 통학용 열차의 경우 지난 8월 노사 합의로 운행을 63%까지 유지하기로 했는데 말이죠. 아예 운행을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아니 서울역과 충남 신창역을 오가는 누리로 열차 같은 경우는요. 어떤 수요가 있냐면은 여기에 대학들이 많습니다. 네. 천안 아산에 대학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기억나기로는 이 열차 안에 강의실을 만들어 놓은 그런 객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중단시켰단 말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어제 경향신문은 이런 의심을 하던데요. 이렇게 철도노조가 파업을 해서 안 가는구나. 이게 철도노조 나쁜 놈들이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미 약속했고 또 유지를 해야 마땅한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이 기본적인 필수 운행률을 제로로 만들었다는 거죠. 사측이. 예, 이런 의구심을 어제 경향신문은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에요. 이게 필수 유지 업무 결정문이라는 것이 그 결정 협약. 파업이 되면은 여객 운송, 그러니까 일반 국민 피해가 더 클 수 있는 여객 운송은 가급적 유지하고 화물을 운송률을 낮추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레일이 그동안 그 약속을 어기고 여객 중에서도 KTX 중심으로 운행률을 높여버리고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통근 열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 줄이고 그리고 또 화물 열차의 그 운송률을 높여버려요. 단에서 대체 인력들을 빼서 거기다 넣는 거죠. 그러면 일반 여객 쪽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운행률이 떨어지고 불만이 나오고 그 불만이 약속을 안 지킨 코레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노조 쪽으로 쏟아집니다. 그렇죠. 어제 제가 전철을 탔는데 어제 고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도권 전철이 매우 좀 어렵게 운행이 됐어요. 객차 내에 있는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빨갱이 소리를 입에 그냥 달고 계시더군요. 철도노조 다 잘라버려야 된다고. 북으로 다 보내버려야 된다고. 북으로 보내버린다. 철도 어떻게 하려고.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부추기려고 이런 꼼수를 쓰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자, 어제 의성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중앙선 비봉역 전방 1km 지점에서 화물 열차가 탈선해서 중앙선 안동에서 영천 구간이 한동안 폐쇄됐습니다. 사고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는 파업 대체 인력이 아닌 필수 지정 인력이기 때문에 파업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철도 노조의 시각은 다릅니다. 파업으로 검수 인력이 부족해서 바퀴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전국 열차 검수 출근 대상자 가운데 54.2%가 파업에 참여를 했는데 마지막 열차 점검소에서 쇠바퀴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출발 점검을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무리한 열차 운행을 해서 우려됐던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철도 노조가 지금 왜 파업을 하고 있습니까?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이고요. 철도 민영화는 또 왜 반대합니까? 철도 민영화가 되면은 철도 시설 관리 또 사고 방지를 위한 이런 설비 인력들 이 인력들이 2원화, 3원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비는 불량해질 것이 분명해 보이고 그러면은 이런 사고들이 계속 빈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 철도 노조가 지금 파업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리는 아닌데 말이죠. 자, 이 철도 어제 의성에서 발생한 화물열차 탈선 사고는 철도 민영화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미리 예견해 보는 듯합니다. 대구 지역에서 날라온 소식이 또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 국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운영위원연합회 협의회장이 관내 전체 고등학교의 학교장과 학교 운영위원장들에게 역사 교과서 심의 관련 참고자료 송부 및 협조라는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이 공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이 도가 지나쳐서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 교육부의 수정 권고 명령을 거부한 저자들이 쓴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골적으로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주문한 것입니다. 공문은 또 이러한 점을 충분히 참고해 역사 교과서 심의에 반영해달라면서 10개 페이지 분량의 첨부 자료를 함께 보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교학사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위해서 일선 학교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움직임이 확인됐다는 것이 경향신문의 평가입니다. 자, 교학사를 제외한 7개 종류의 교과서는 비교육적이고 좌편향으로 왜곡됐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말이죠. 교학사 걸로 하라 이런 얘기죠. 예. 오늘 경향신문 10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핵심 장로 출신인 분들이 지난달 14일에 기자회견을 갖고 조용기 목사의 금전 또 불륜 의혹들을 제기했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국민일보가 종교면 2개면을 털어서 이 장로들의 기자회견 내용 대부분이 거짓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교회 중간조사 및 자신들이 취재한 결과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근데 기사가 좀 이상합니다. 복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고요. 기사 바이라인을 보니까 기자 이름을 쓰는 바이라인을 보니까 특별 취재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과연 정상적인 기사인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또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 자료들을 입수했단 말이죠. 근데 그 진상조사위원회 안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따르는 그런 장로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조용기 목사 측에서 자신의 아들이 회장으로 있는 이 신문을 통해 이런 자신과 관련한 의혹, 이걸 진상조사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고요. 아울러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요. MBC PD 수첩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네. 이 문제를 다루는 와중이고요. 오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측에서 MBC를 상대로 항의 방문을 할 것으로 또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PD 수첩을 앞두고 그 의혹을 제기한 장로들의 발언은 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일보가 치고 나온 것은 여러 가지 맥락상 그리 정상적인 기사의 유형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만나서 조간 브리핑 들으니까 귀가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막간 국가정보원이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문병호 민주당 의원입니다. 상당히 혁신하려는 노력은 많은 그 고민이 엿보이는 그런 자체 개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체 개혁안이 대단히 미흡하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드립니다. 국정원 자체 개혁안 중에 있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국정원 예산 세부 항목까지 국회에 밝히겠다. 2번 대국민 심리전을 내용과 무관하게 그만하겠다. 3번 선거 개입대에는 국정원장이 사용도 마다하지 않겠다. 4번 선거 개입 않겠다는 서약서는 쓰겠다.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3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Images showing 这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밤새 어떤 뉴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속보가 들어와 있군요. 북한 장성택 결국 사형이 집행됐습니까? 1시간 반 전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어제 장성택에 대한 국가안전보위부의 특별 군사재판이 있었고 북한 형법 제60조에 따라서 사형을 판결했고 즉시 집행됐다고 알려왔습니다. 지난 8일 일요일에 숙청을 결정했으니까 그 후 4일 만에 재판과 사형 집행까지 아주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부라서 처형까지는 안 갈 거고 정치범 수용소에 갈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그런 어떤 잠재적인 불만 요소까지도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일종의 공포 정치를 김정은이 보여줬습니다. 네. 뭐라고 할까요? 40년 2인자의 인생이 한순간에 끝났다, 뭐,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고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게 1974년이었고, 그때부터 김정일의 매제였던 장성택이 2인자로 조금씩 부상을 해왔는데, 40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북한의 형법 60조는 국가 전복 행위에 대한 규정이고요. 조선중앙통신도 장성택이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하면서 인민군대까지 마술을 뻗치려고 책동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설왕설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어떤 행동을 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 극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걸 수도 있는데 2중 3중의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는 북한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기보다는 명분 만들기 측면이 아직까지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장성택의 부인이죠. 그리고 또 김정의 친고모. 김경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일한 고모고 또 소위 백투혈동의 사람이기 때문에 김경희를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성택, 김경희가 별거하고 있다는 설이 있었고 장성택 숙청 때 여자 문제를 넣은 걸 보면은 오히려 김경희가 그 숙청을 사주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택 숙청에 대해서도 아무리 북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김정은 스스로 자기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북한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아주 독특한 유일 지배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권력의 무상함 같은 근본적인 권력의 속성을 거스르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볼 때 김정은이 만약에 고모까지 친다면 그거는 정말 김정은이 위험한 지도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시리아 반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어요. 12만 명 이상 사망한 시리아 내전에서 그동안 미국과 영국이 반군 쪽에다가 의약품, 차량, 통신장비 같은 비살상 지원이라는 걸 해왔는데요. 그걸 일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원품들이 이슬람주의 과격 세력한테 흘러갈 우려 때문인데요. 그만큼 시리아 내전에서 이슬람주의 세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슬람주의 세력도 반군이긴 한 거죠? 그렇습니다. 시리아 반군의 구성은 상당히 복잡한데요.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방의 지원을 받는 자유시리아군이라는 데가 있고 또 사우디 같은 중동의 수니파 국가들한테 지원을 받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지원을 받거나 알카에다하고 연대하는 강경 이슬람주의 세력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슬람 세력은 시리아 정부를 공격하다가도 언제든지 서방 쪽에다가 총뿌리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방의 근심거리가 되어왔고 서방이 시리아 반군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 영국이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 철거민들이 집단 자살을 시도했다는 기사가 들어와 있군요. 집을 강제 철거당한 지방 주민 12명이 베이징 시내 한복판에서 집단 음독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후베이성 우한시의 주민들인데요. 그저께 오후에 베이징 중심부의 천안문 광장 남쪽에서 각각 500ml,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 농약을 마시고 집단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음독 30여 분 뒤에 경찰한테 발견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3년 전에 우한시가 도시를 개발하다가 합당한 보상 없이 집을 강제로 철거하니까 상급기관에다가 여러 차례 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외면당했고 거기에 항의하는 뜻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철거에 반대하고 버티는 집 하나만 섬처럼 남고 주변이 다 개발되는 이른바 중국식 알박기 사진이 화제가 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런 갈등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특히 현 리커창 총리가 소위 신형 도시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리커창의 신형 도시화라는 거는 중국의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인데요. 사람의 도시화, 그러니까 도시로 흘러간 농촌 출신, 소위 농민공들한테 도시민으로서의 자격과 거주지 이런 것을 주는 도시화가 1차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철거라든지 도시정비 이런 것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철거 갈등이 동시다발로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제와 차별이 없는 도시화를 최대한 추진하는 게 중국 당국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올해의 인물을 언론들이 막 뽑고 있지 않습니까? 예. 타임지는 교황을 뽑았더군요. 예.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그 뉴스 인물 중에 하나가 스노든 아니겠어요? 예, 타임지 교황이 타임지를 뽑은 거 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도감청 실태를 폭로한 스노든을 올해의 인물로 뽑은 언론은 영국의 가디언이 있었고, 네. 또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도 올해의 최고 사상가, 띵커라고 스노든을 꼽았습니다. 네. 포린 폴리시는 스노든에 대한 수식어는 애국자, 내부 고발자, 여기에서부터 적, 배신자까지 다양하다라고 하면서 올해 세계에서 가장 평가가 분분한 인물이었고 동시에 국가 감시에 대한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선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노든의 폭로에 대해서 좀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하고도 절대 무관치 않다는 게 최근에 특히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타임지는 스노든이 교황에 의해서 올해의 인물 2위로 선정했습니다. 네. 그 프란치스코 교황하고요. 또 한 예. 친구의 우정에 관한 기사가 화제라고 하더군요. 영국 가디언이 교황하고 마르크스주의자인 친구의 인연을 소개했는데요. 교황이 10대 후반 때 알게 된 마르크스주의자 생화학자인 30대 중반의 여성 카야가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카야가 교황하고 오랫동안 정치와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 친구로 지냈는데 1977년에 교황한테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책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책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발각되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그런 엄혹한 독재 시절이었는데요. 그래도 교황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 책을 맡아줬습니다. 이 카야가가 그런 부탁을 한 거는 자기한테 닥칠 위험을 미리 알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며칠 후에 당국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후에 2005년이 돼서야 교황이 이 카야가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알게 됐고 그때 같이 죽은 사람들의 자식들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시신을 성당 공원으로 옮길 수 있게 허락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 교황과 관련된 얘기거리들이 참 많아요. 예, 이 얘기를 가디언에 소개한 기고자도 카야가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요. 아르헨티나에서 영자지 기자였는데 70년대 독재 때 자식을 납치당한 어머니들이 신문사에 와서 하소연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16살 딸이 없어진 카야가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나중에 딸을 구한 후에도 계속 이 사람이 신문사에 오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납치된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은 본인도 납치를 당해서 결국 살해됐고 바로 교황의 오랜 친구였던 겁니다. 교황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기사로 어제 SNS에서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네. NBA 선수 출신인 데니스 로드먼. 예. 그 북한 농구팀 훈련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코트의 악동 데니스 로드먼은 지금까지 북한에 2번 방문하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 이런 것들을 쌓아왔는데요. 이번 달 19일에 또 북한에 가서 북한 농구 대표팀을 훈련시킬 계획이라고 로드먼과 관련이 있는 온라인 베팅 업체가 밝혔습니다. NBA 은퇴 선수가 주축이 된 팀하고 같이 가서 북한 농구팀하고 친선 경기도 하기로 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장성택 숙청과 사형 이런 같은 정세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NBA의 전설급 선수들 몇 명도 이번에 같이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는 사람이 있을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로드먼이 밖에서 북한하고 김정은에 대해서 얘기를 좋게 해주면서 상당한 신뢰가 쌓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리로 듣는 시사만평, 새로운 시사풍자 프로그램,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만 바꿔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 담화문을 공갈통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정부 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기업들이 광만 경영에 빠지게 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가 파업을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 등에서 드러났듯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과 추진, 또 경영진의 비리, 낙하산 사장의 무능이 만들어낸 공기업 부실과 방만 경영 실태를 파업 탓으로 돌리는 말입니다. 파업에 대한 평가에 다를 수 있다지만 공기업 방만 경영이 노조 파업 탓이라니 이런 비논리와 비약은 저열한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갈통에 넣어서 음절들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원문의 음절들 그대로 두고 순서만 바꿔서 만든 문장에서는 파업을 비난하는 자들의 정체를 짚어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잘한 경영을 관행으로 삼지 않고 방만에 빠지게 된 이유가 아주 못된 공기업들의 보호자, 나치의 신하들이 파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요. 아주 못된 공기업들의 보호자, 나치의 신하들. 이들이 파업을 막았기 때문에 공기업이 방만 경영에 빠졌다고 공갈통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무력화시키면 경영진의 전횡 그리고 이로 인한 방만 경영의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원문과 에너그램 문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공기업들이 방만 경영에 빠지게 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가 파업을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한 경영을 관행으로 삼지 않고 방만에 빠지게 된 이유가 아주 못된 공기업들의 보호자, 나치의 신하들이 파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요. 노정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49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코레일이 조합원 860명을 또 직위 해제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업 참여로 직위 해제를 당한 조합원은 7,60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필수 출근자를 제외한 노조원의 약 5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철도 노조는 사측이 직위 해제 조치를 남발하며 노동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오늘 파업 장기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철도 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들면서 KTX와 수도권 전철을 포함한 대부분 열차의 운행 횟수가 줄어듭니다. 파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에서 마련한 필수 유지 업무를
코레일 측이 어기는 것이어서 시민들의 파업 반대 여론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어제 자체 개혁안을 내고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정보관 상시 출입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시 출입만 폐지하고 정보 수집 활동 자체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내 정보 수집과 심리전 기능 폐지가 빠진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우영 청와대 행정관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불법 정보 확인을 부탁한 인물은 안행부 김모 국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제3의 인물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청와대가 지목했던 김모 국장에 대해선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민주당 양승조,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고 전국적으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관변 단체들과 함께 야당 규탄 대회를 벌인 데 대해 유신시대 관제 데모의 부활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당사자 강기훈 씨의 누명이 22년 만에 벗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91년 분신한 고 김기설 씨 유서의 필적이 강기훈 씨 것이 아니라 김 씨 본인의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명 여성 연예인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성 연예인이 중간 브로커를 통해 거액을 받고 재력가들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아나운서 김희주였습니다. 국민TV가 충청도 대전으로 달려가요. 미디어 협동조합 대전 충남 충북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2월 14일 저녁 6시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에 위치한 DCC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TV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의 진행자인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두각을 드러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 최동석 조상훈의 왜 협동조합인가 공개특강으로 꾸입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저녁 6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 DCC 대전 컨벤션 센터. 성역 없는 TV 뉴스의 꿈을 품은 모든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구속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했던 군 당국, 청와대와 국정원의 개입, 또 국방장관 연루 의혹까지 나오고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가 잇따르자 심리전단장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자, 군 수사 결과 발표 일정이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죠? 예, 아직 나온 것도 아니고 구속영장 청구라고 하는 것이 공식 발표도 아니긴 합니다. 네. 그 수사 결과 발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올해가 가기 전에는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공식적으로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분위기상으로 보면 다음 주 말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이 심리전단장 구속 방침, 예. 이 내용인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꼬리 자르기를 시도를 언론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 반응을 떠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러기에는 너무 작은 꼬리를 제시했다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일단 530 단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정도의 무슨 사안이 있었다면 네.
그건 결국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명령에 따라서 어떤 정치 개입의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과연 530 단장 선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승자박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문제를 짚어주셨는데요. 예. 그러면 일단은 여론의 분위기를 타진해 보려고 흘렸다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예. 말씀대로 너무 작은 꼴이 아니냐, 예. 이런 지적과 함께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것의 증거, 개입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아예 욕먹을 거 더 작은 꼬리로 낮춘다. 또는 꼬리를 좀 더 예. 키운다. 예. 어떤 쪽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꼬리를 조금 더 키우겠죠. 작게는 못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미 530 단장까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들이 적시돼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지금 와서 개인적인 일탈, 부대원 몇몇의 일탈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이분들이 수사를 할 때도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개별 요원들을 조사를 했고, 그것도 몇 명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는 이걸로 되느냐라고 하니까 전체 50몇 명을 조사를 했고, 그리고는 단장, 그리고는 옥도경 사령관을 조사를 했다가, 네. 왜 연재욱은 조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후에 주말에 또 연재욱을 소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여론 재판들을 해왔거든요. 네. 여론에 따라서.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연재욱 사령관 정도까지는 일단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들은 이제 그게 국방장관 쪽으로 갈지 혹은 국정원이나 다른 방식으로 갈지는 이후의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연재욱 전 사령관이 현재 청와대 국방비서관 현직을 예,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정도까지 한다면 정부가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상식선에서만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더라도 네. 530 단장은 본인 스스로가 견장을 차고 있는 부대의 관리 책임자가 아닙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30 단장이 사이버 심리전단이 1년에 한 100억 가까운 돈들을 사용하는데요. 네. 이게 2010년부터 부대가 창설돼서 한 3, 4년이 됐는데 3, 4년간 100억씩의 예산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게 부대가 운영됐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결론이거든요. 네. 과연 그것에 있어서 부대 지휘관인 책임자, 사령관, 당시에는 연재욱 사령관이었는데요. 네. 이 사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몰랐다면 사실은 그 자체로 무능으로서 직무유기로서 해임감이고요. 네. 그리고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530 단장이 그러면 왜 했을까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서요. 네. 근데 530 단은 지금 말로 보면 이 단장은 불법적인 일을 3, 4년간 수백억을 들여서 했는데 네. 직속 상관인 사이버 사령관도 모르고 국방장관도 모르고 청와대도 모르고 국정원도 몰라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죠. 네. 현재 상황으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530 단장이 그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정권이 바뀌어서 어떤 자리로 영전에 갔다거나 뭐 청와대로 갔다거나 그러면 그나마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영달을 위해서. 네. 근데 영달에서 간 사람은 따로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거죠. 네. 이제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요. 지금 조사본부가 연재욱 전 사령관,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예. 여론에 떠밀려서 한 그런 측면이 강하고 옥도경 그 사령관에 비해서도 수사 강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압수수색도 안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실 옥도경 사령관은 대선이 끝나고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사람이고, 대선 직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 직전, 딱 네. 그 시기에 이제 들어온 사람이고, 원래 엔지니어 출신인데다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네. 실제 수사선상의 가장 중요 핵심 인물이 연재욱 사령관인데, 네. 말 그대로 여론에 떠밀려서 주말에 잠깐 소환을 한번 한 것 뿐이죠. 네. 무슨 조사를 받지도 못했고, 뭐, 국방장관도 지금 조사가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만은, 실제 장관은 조사조차 되지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김관진 국방장관도 그 당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예. 지금 뭐 조사본부 자체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조직 아닙니까? 예, 두 가지 문제로 조사를 안 한 걸로 보여집니다. 첫 네. 번째는 법률적으로 네. 군 검찰은 군인만 감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장관은 민간인입니다. 법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군 검찰이 조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이유였고, 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사본부장이 해봐야 투스타인데 국방장관의 직활 부대로서 과연 장관을 조사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장관실에 어느 정도 선까지 처벌할 것이냐를 물어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건 합리적인 이 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결과를 내달라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네. 그 군검찰은 민간인은 조사할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요. 예.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는 겁니까? 예, 군인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 5.3공단 그러니까 예. 그 심리전단장 예. 이 이모 씨, 이 사람이 군무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은 사이버 사령부가 창설되기 전부터 합참에 있었던 심리전에서 그대로 과장으로 동일한 일을 해왔던 사람이 그대로 옮겨왔죠. 네, 예비역 최고 전문가입니다. 네, 예비역 계급은 어떻게 됩니까? 군무원은 뭐 예비역 계급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자, 이 이모 씨, 그 심리전단장, 이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하고 사이버 사령부를 연결하는 고리다. 이런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뭐, 뚜렷한 증거가 있나요? 뭐, 증거 자체라기보다 뭐 문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530 단장이 합참에 있을 때부터 꾸준하게 그것을 지휘관리를 해왔고, 네. 또 이정명 단장이 이 심리전단을 국정원에 가서 계속적으로 통제하고 그 기능을 사용하려고 요구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증언과 상황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단장하고 연재욱 사령관하고 관계는 어때요? 그 세 명이 지금 뭐 동시에 같이 근무를 한 적도 있다는 것도 지금 나와 있고, 네. 또한 관련한 일들에 있어서 초대 사령관, 그러니까 연재욱 사령관 전에 네. 그 사령관의 해임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에도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그 해임 이후에 연재욱을 사령관으로 올렸다. 그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는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군 수사당국이 누구에 대한 구속을 추진할지는 아직 여전히 불투명합니다만 만약에 지금 보도대로 이모 씨 이 심리전단장을 구속시킨다면 예. 일단 그 구속의 정도, 그러니까 뭐 사법 처리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정부 기관, 그것도 군 기관이 공식적으로 그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의 성과는 있는 거죠. 일단 그 성과는 있는 겁니다만은 제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의 꼬리 자르기 위해서 자승자박에 걸리는 것이고요. 네. 뭐 이후에 군 검찰이 조사한 조사 기록들을 보면 국민들이나 혹은 정치권에서도 또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뭐 군 검찰 그 조사본부에서 뭐 추가 수사를 하는 건가요? 아마도 뭐 물론 요구가 있으면 추가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군 검찰의 결과가 나오면 국민적인 여론이나 여러 가지 것이 정말 특검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특검을 하게 되더라도 뭐 시일이 걸릴 텐데요. 예. 뭐 그때까지는 군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상태로 유지하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일단 군 검찰이 더 이상 조사할 만한 내용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기본 데이터들은 이미 확보를 해놨을 것이기 때문에 네. 특검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군 검찰이 확보해놓은 그 조사 결과서 네. 그것만 확인한다고 해도 많은 부분의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고 일단 스스로도 정치 개입을 했다.
그것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명령에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상공 단장의 구속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과연 어디까지가 윗선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군 스스로에게 맡겨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게 된 것이죠. 네. 자, 이 사이버 사령부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확인한 새로운 사실이 있는지요? 일단 저희들도 확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만, 네. 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가 되면, 네. 그에 따라서 몇 가지 입장들을 좀 제시하려고 생각합니다. 아, 그전에는 공개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지금도 보면, 군은, 네. 저희가 제시해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방식으로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전부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디도 우리가 제시한 숫자대로만 항상 그때그때 그까지다라고 하는 걸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발표를 하고 나면 그 발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사실들 이외의 것을 이미 확인해 놓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예. 네. 자, 국정원 같은 경우에요. 그 봇 프로그램이라는 걸 활용해서 유포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이버사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방식은 거의 국정원이 해왔던 방식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왜냐하면 국정원과 소위 컨트롤 타워를 유지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보이기 때문에요. 네. 방식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국정원은 그 트위터라고 하는 것에 거의 몰입해서 해왔고, 네. 국방부는 트위터뿐만 아니라 이제 블로그형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UCC나 그림을 만든다거나 혹은 영상을 만든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 제작 활동들을 좀 해왔죠. 네. 그럼 그 제작 조직도 있겠네요. 예, 제작 조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제작 조직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작 조직은 이 국방부가 직원 채용을 하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제작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채용됐다는 그런 내용들은 있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심리전단에 소속돼서 운영이 됐나요? 심리전단이 만들었던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공개된 사진들이 많이 있고요. 예. 예를 들면 야당이나 혹은 특정 신문사나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폄훼하고 하는 영상들이나 그림들을 만들어서 배포했던 것들은 몇 가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말 그대로 트위터나 이런 거는 워낙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봇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일탈로 한두 개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이나 UCC를 개인이 업무 시간에 단순하게 일탈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네. 예. 그렇게 만들어진 심리전단의 이른바 그 대선용, 정치 개입용 콘텐츠들이 그 국정원의 그 어떤 계정을 통해서 또는 봇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유포가 됐나요? 제가 그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지금도 리트윗되어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은 밝혀져 있고요. 네. 또 국정원과 이 국방부 요원들 간의 리트윗 혹은 국방부 요원들 스스로 1위에 주고받는 리트윗 이런 것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로도 연계가 돼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국방부가 정확하게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요. 네. 예.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민주당이 그 사이버사와 관련된 그 현역 군인들의 증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이후에 군 당국이 이들을 추적하거나 이런 행위를 했는지요? 추적을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경고를 했었고요. 네. 아마 그래서 자체적인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외부적으로 느껴질 만큼의 조사를 하진 않았고, 제보를 하신 몇몇 분들도 그걸 크게 느끼시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만 시간 괜찮은 말씀드리자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정원 사건과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 사건에서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네네. 국정원은 소위 변호사 비용을 7452 부대 이런 걸 통해서 대주는 것처럼. 네. 조직원을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불법을 했더라도. 네. 근데 국방부는 지금 개인적인 일탈이다 혹은 구속시키겠다, 꼬리 자르기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명령에 따라서 일했는데
쳐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소위 이런 제보나 양심 고백들이 이후에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네. 많은 부분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군인들이요. 그럼 추가 제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결과가 나오면 아마 조금 더 흔들리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중에는 고위직에 계신 분들도 있나요? 사이버 사령부가 기본적으로 그 사령관 자체가 원스타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고위직으로 움직이는 기구는 아닙니다.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아무튼 수사 결과 발표가 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겠군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 모두의 꿈 만들어요. 여기 국민TV.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국정원이 이른바 셀프 개혁 방안을 국회에 내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이 나온 지 5달 만입니다. 그러나 5달 만에 내놓은 내용을 보니 불법 대선 개입 활동을 하고 증거가 나올 때마다 거짓말을 거듭해온 국정원다웠습니다. 예산 통제, 대공 수사권 이관 등 야당의 핵심 요구 사안은 아예 거론도 안 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국정원이 만들어서 국회에 내놨다는 이른바 셀프 개혁안 이에 대한 총평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실 이 셀프 개혁안을 접했을 때 이건 개혁안이 아니라 사실은 후퇴안이다.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폐단과 폐해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된 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어떤 면에서 폐단과 폐해가 더 강화된다고 보시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대북 심리전이라고 부르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비판적인 세력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수행해 왔던 심리전을 오히려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이런 어떤 그 심리전이라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네. 다만 정보 수집 차원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만 체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일반인으로 가장해가지고 자신들이 직접 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 현행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내 정치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것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행법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행위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라는 선언에 불과하고 자신들이 지난 대선 때 했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예. 먼저 이런 국정원의 정치 개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감시하도록 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심사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예산 통제권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나름대로 입장을 밝혔나요? 아닙니다. 사실은 예산 통제를 통한 국정원 통제를 핵심적인 개혁 방안으로 시민단체나 야당들이 주장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이 없었고 오히려 지금도 국회가 잘 통제하고 있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만이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제받지 않겠다. 이런 뜻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얘기되는 것이 정보 간의 이런 여러 기관들, 국회라든가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 대한 상시 출입을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은 들어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요.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게 전면적인 출입을
금지하겠다, 전면적으로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네. 상시 출입을 안 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떤 상주 시설이나 상주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예, 그리고 상시 출입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출입을 하겠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진정성이 전혀 느껴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이걸 뭐 출입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고 해도 사실 출입만 예. 안 하고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면은 크게 현상하고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상주 시설 없이 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모습하고 전혀 달라지는 게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하려면은 정보 수집 활동을 안 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시민단체하고 야당들이 국내 정보 파트를 아예 떼서 이관을 시키자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네. 네, 뭐 듣는 분들께서 아무리 그래도 정보기관에서 좀 정보 수집 활동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하실 수 있겠지만 이 국내의 문제들은 다양한 단계에서 조직에서 정보 활동 수집을 하고 있죠. 정보 수집 활동을. 예, 경찰하고 검찰이 이미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처럼 해외 정보 파트와 국내 정보 파트가 합쳐져 있는 정보기관이 별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등 정보 선진국들은 전부 다 해외 파트와 국내 파트를 나눠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국정원이 국내 파트와 해외 파트를 모두 들고 있는 점이 문제다. 이걸 나누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내 정보 기능을 폐지하자가 아니라 국내 정보 기관을 분리 및 이관하자라는 표현이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공수사권 문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 지금 대공수사권 같은 경우도 야당하고 시민단체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번 셀프 개혁안에 있어서는. 네. 전혀 얘기가 없었고 오히려 여당 쪽에서는 대공수사권은 이번에 야당과의 합의문에 아예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논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지금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도 네. 거의 논의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어두운 전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그렇게 나오면 뭐 특위에서 논의하기가 아예 어렵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실제로 지금도 새누리당은 대공수사권 폐지 여부, 뭐 그 방법 이런 거 전혀 논의할 필요가 없다. 네. 아예 합의문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정원 현재 폐단과 폐해가 강화되는 부분으로 아까 모두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그 이른바 심리전 활동이죠. 예, 맞습니다. 그동안 대선 개입, 불법 대선 개입 그런 지적이 나올 때마다 심리전을 벌인 것이다. 뭐 이렇게 쭉 뭐라고 할까요? 입장을 견제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입장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좀 얘기한 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언급은 금지한다. 그러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부터 심리전이라는 것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좀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뭐 인정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고 하고 그리고 국정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대선 때 했던 걸 봐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명시적으로 뭐 예를 들어 문재인이다, 민주당이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어떤 정책들 또는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댓글을 쓰거나 찬반 클릭을 합니다. 예. 예,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선거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새로 설치하겠다라는 것만으로는 어떤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그 무수히 쏟아져 나온 국정원 트윗들 보면은 그 당시에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기 때문에 뭐 각 야당 대선 후보 이름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도 충분히 이 여론 조작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심리전 자체가 법의 근거가 없는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를 들면 북한에 동조하는 반헌법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북한을 동조하는 또는 뭐 북한의 사이트로 보이는 것
기업들의 어떤 게시물들을 퍼나르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법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그런 경우에도요. 대응 심리전이라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은 보고 있다가 즉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자기가 하든지 네.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에게 통지를 해줘서 해당 아이디 사용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쳐야지 자기가 거기다 대고 직접 일반인인 것을 가장해가지고 여론전을 펼친다는 것, 심리전을 펼친다는 것은 현행 국정원법에 의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라도 이것이 뭐 입법의 불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심리전이라는 작전 부서를 두고 심리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은 네.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국내 정치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사실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런 걸 못하게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입법의 불비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입법이 잘 된 건데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제가 변호사님 말씀 듣고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입장을 그러니까 우리 헌법하고 배치되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글이 나왔다. 예. 그러면 정보기관 또는 수사권을 가진 특히나 정보기관이라면 그것을 이제 불법으로 보고 예. 수사를 해야죠. 근데 그렇죠. 거기다가 예. 이건 틀렸다라고 논쟁을 하고 이른바 이제 여론 심리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설득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 하든지. 예. 그리고 또 정보를 수집하려면은 이렇게 지켜보면서 뭐라고 할까 딱 잡아채야지 심리전을 그렇죠. 하면서 그 사람을 또 예. 쫓아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심리전을 수행하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그 인터넷 이용자들나 이런 분들의 사상이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치 개입 금지와 관련해서 무슨 서약서를 쓰겠다고 하던데요. 예. 사실은 너무 재밌는 발상인데요. 서약서를 쓰면은 당연히 뭔가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얘기를 듣고 타당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네. 사실은 국정원이 뭐 2008년 5월에도 비슷한 서약서를 썼었는데 안 지켜졌던 거고요. 네. 항상 대선이 다가오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차원에서 뭐 원장들이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대로 안 지켜졌다는 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진 거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서약서를 써가지고 뭔가 실효성을 거두겠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그런 어떤 방침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2008년 5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국정원이 정치 중립 선언문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썼지만 결과적으로 2009년도에 국정원장 바뀌면서 빠르게 심리전단을 확충해가지고 정치 개입을 광범위하게 했죠. 전혀 영향력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네.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예. 그래도 그나마 좀 뭔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부당명령 심사 청구센터를 두겠다. 또 뭐 예. 준법 통제처를 두겠다. 이런 것들인데요.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 두 가지 부서가 전부 다 국정원 내부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내부 논리, 특히 이 상명하복의 강력한 그 질서, 이런 어떤 위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센터들이 개설이 된다고 해서 시정이 이루어진다, 바르게 고쳐진다 또는 뭐 통제가 된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바깥에 둬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라든지 이런 데 둔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부에 두는 것으로는 그 실효성 거두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네. 그 부당명령 심사 청구센터라는 것이 그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 신고하라는 거죠. 이른바 소원 수리를 네. 하라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또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은 또 그걸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네. 지금 현재 어떤 국정원의 어떤 그런 시스템과 내부 문화를 놓고 봤을 때 전혀
제대로 된 어떤 작동을 할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준법통제처는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여기에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던데, 예, 그 사람들이 국정원 외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사실 뭐 지금 보면은 국정원에서 변호사로 구성돼가지고 하나의 센터를 만든다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외부 사람은 외부의 어떤 그런 자문위원처럼 하는 건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국정원 내부에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네. 압수수색을 하러 나오거나 할 때 보면 변호사들이, 국정원 소속 변호사들이 나와요. 근데 네. 뭐 변호사들이 있다고 해서 어떤 내부의 어떤 기능적 통제가 이루어지거나 하는 모습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럼 뭐 변호사 이전에 국정원 직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형태의 것으로 통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국회에 의한 통제라든지 외부 통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한 임시 방편적인 어떤 주장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변 사무처장 박주민 변호사였습니다.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그제 국회 기자회견장. 새누리당의 김덕 의원입니다. 방금 의사과에 김덕 의원 대표 발의로 새누리당 전체 의원 명의로 민주당 양성조 의원과 장하나 의원에 대한 제명을 포함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장하나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치르고 100만 표 이상 차이로 당선되어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내년 6.4 지방선거 때 동시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중단하라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책무 중의 하나인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어제 새누리당 천안 집회. 양승조 장하나는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런 망언을 일삼는 의원을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서 지워버립시다, 여러분. 정치인으로서 공인으로서 우리가 뽑아준 대표로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만큼 잘못된 혹은 저주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그제 장하나 의원의 반박.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입니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징계안, 저에 대한 징계안, 징계사유 마번에 보면 특히 장하나 의원은 스스로 민주당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명백한 수혜자로 지목되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음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이러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있는지도 새누리당의 징계한 내용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저도 몰랐던 그런 민주통합당에 대한 청년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 건 제가 법원 가서 어제 봤더니 이미 신청이 없으므로 기각된 건이라는 게 나왔고. 장하나 의원, 어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 또 자청. 아까 기자회견 끝나고 나가는 길에 국회 의원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저에 대한 징계안이, 새누리당의 저에 대한 국회의원 징계안이 철회됐다는 얘기를 좀 드릴 거니까, 철회하기 위해서도 155명 국회의원의 국회의원 직인이 다 찍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다 오늘 그렇게 도장을 다 받아서 철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국회의원 제명안이라는 엄청난 내용을 생산하면서 사실
고려를 제대로 못해서 실수했다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 집권 여당에겐 참 수치스러운 일일 거라 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극우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들에 올라오는 기사들을 언론단체들이 분석해봤습니다. 제목이 같고 내용도 같은데 기자 이름조차 없는 정체불명의 기사들이 여러 매체들의 사이트에 동시에 게재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대선 개입 활동을 했던 국정원 트위터 봇 프로그램과 연계돼 있었습니다. 인터넷 언론이 아니라 국정원의 인터넷 신문 지부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언론소비자주권연맹 양재일 사무총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양재일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내용들을 그 민원연에서 분석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제 민원연에서 원래 법사위 야권 의원들이 그 네 군데를 지적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민원연에서 추가로 더 이제 다른 보수 매체들이 비슷한 것을 하지 않았나 해서 추가로 조사해서 보고서가 나왔죠. 예. 네. 어떤 매체들이 문제든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국회 법사위에서 알려진 데가 이제 뉴데일리, 네. 데일리안, 네. 뉴스파인더, 네. 그다음에 독립신문 이렇게 네. 나와 있고, 네. 이제 추가로 이제 민원연 조사 보고서에서 나온 이제 서너 군데, 네. 거기에도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넷 타임스나, 네. 폴리브 등 네. 그런 곳들이 돌려쓰기 한 의심이 되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같은 기사를 여러 매체들이 함께 게재했다는 거죠. 그건 이제 돌려쓰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저도 그 보고서를 좀 보고요. 언론에 보도된 것들도 봤는데, 네. 같은 기사가 올라와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아요? 통신 기사를 전제를 했다거나, 네. 또는 서로 제휴를 맺은 관계라든가, 그러면 같은 네. 기사가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서로 간에 이런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매체에서 이제 썼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밝혀야 되는데, 네. 독자적으로, 이제, 밝힌 것도 있지만, 네. 그냥, 마치 자기네가 작성한 것처럼, 네.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썼기 때문에, 또, 내용도 거의 표시 하나 틀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거는 누가, 이제, 이게, 이 변명의 얘기가 뭐냐면 암묵적 합의를 했다, 공유하기로. 그런 이제 나중에 매체들의 변명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출처를 밝혔거나 이렇게 공유한다는 거를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암묵적인 합의든 공식 합의든 기사를 게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언론의 기본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들 이제 문제가 된 매체들 가운데 폴리뷰라는 곳에서 네. 나름대로 이제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네, 그렇죠. 네, 자유언론인협회에 소속돼 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회원사들은 공식적으로 기사를 공유하기로 합의돼 있는 상태다. 예, 그렇죠. 이 부분은 맞나요? 그게요. 이제 원래 기사를 통해서도 알려진 사실이지만 자기네들이 2012년 8월부터 그렇게 네. 이제 자유언론 협회인가 그거를 만들면서 이제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이제 6월부터 예. 그런 돌려쓰기 기사들이 나왔다는 게 미디어 오늘을 통해서 이제 보도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진 사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변명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폴리뷰 같은 경우는 이제 해명 전화도 민원연이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사실 전화상으로 기자가 자기는 폴리브 기자라고 이제 밝히지만 우리 받은 쪽에서 그거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좀 의심스럽죠. 예. 기자들이 서로 이렇게 어떤 기자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예. 네. 예.
2012년 8월에 자유언론인협회라는 곳이 재창립이 됐더군요. 네, 2006년인가 그때 이미 창립이 됐다가 활동이 잘 안 됐던 모양이죠. 작년 8월에, 그러니까 대선을 넉 달 앞두고 재창립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미 이 재창립 이전부터 기사 공유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나왔죠. 예. 미디어오늘이 그렇게 보도했습니까? 네네네. 네. 만약에 이런 뭐 통신사의 기사 전제 또는 제휴회사 간 기사 전제가 아닌 임의적인 그 기사 돌려쓰기, 이것이 현행 법규상 무슨 문제가 되나요? 예, 문제가 있죠. 그 신문법 제2조 2호에 보면 이게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한 요건에서 분명히 이제 그 일주일 주간 단위로 했을 때 자체 생산하는 기사가 한 100분의 30, 그러니까 30%는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의 이 민원연 조사 보고에서 의하면 거의 100%, 70% 이상 그 다른 데 기사를 그대로 그냥 출처 밝히지 않고 그 생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위반한 혐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자체 생산 기사가 30%가 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에 미달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고서도 보면 2012년 11월 20일부터 30일간 열흘간 조사했는데 거의 70% 이상 그 출처도 밝히지 않은 그 기사를 하거나 아니면 출처를 밝히더라도 자기네 자체 기사가 아닌 걸로 채웠죠. 네. 이렇게 중복 게재한, 그러니까 자신의 기사로 안 보이는 것들, 그 기사들은 한 군데와 중복이 돼도 중복 기사로 판정을 하셨나요? 예, 일단 이제 내용 자체가 거의 이제 민원연 보고서에서 보시면 거의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내용 마치 기자 이름도 약간 변형돼 있었지만 거의 비슷해서 그 사람이 그 신문사 기자인지 아니면 다른 신문사 기자인지 이제 이름만 조금 변형해서 그런 것도 나온 것으로 지적됐죠. 예. 네. 근데 이제 중복이 됐어도 어떤 쪽은 기사를 공급한 매체일 수도 있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다 검토를 하셨나요? 누가 기사를 공급했는지? 이게요. 그러니까 출처를 밝혔으면 처음에는 이게 이제 물론 인터넷 타임즈 같은 경우는 출처를 100% 밝히긴 했지만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거, 자기네가 마치 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민원연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는 본인 해당 매체들도 자기네들이 이제 좀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출처를 밝히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 전까지는 이제 출처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급을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했다든지 이런 자체가 그때 국정원 대선 개입 당시에는 없었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보도가 나간 뒤에 그 출처를 밝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출처가 주로 어디던가요? 폴리뷰 뉴스 이런 식으로 그쪽으로 이제 인용이 되더라고요. 지금 민원연 보고서 나온 거에 대해서 뉴스파인더가 이제 민원연에 대한 좌파 언론 보고서다라고 하면서 거기 출처를 폴리뷰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네. 뉴스파인더가. 예, 제가 왜 자꾸 폴리뷰 해명 얘기를 여쭤보냐면요. 지금 민원연이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중복 기사 비율이요. 제일 높은 것이 폴리뷰입니다. 예, 그렇죠. 폴리뷰가 100%예요. 100%.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폴리뷰 기사가 어떤 원천이 됐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간 뒤에 밝힌 뒤늦게나마 출처를 밝힌 것들도 보면 대부분 폴리뷰더거든요. 저도 기사를 찾아봤는데 예를 들면 방심위원 한겨레 신문이 툭 하고 쳤다 그랬는데 뉴스데스크는 점점점 이런 기사가 폴리뷰에 떠 있고요. 또 인터넷 타임스라는 곳에서 똑같은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싣고 출처 폴리뷰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제 중복 게재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폴리뷰가 왜 혼자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가? 예. 본인들은 중복 게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 베껴쓰기를 한 것이 아니라 공급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닌가?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네,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예. 자, 이 기사들을, 그러니까 이 인터넷 매체들이 생산하는 기사들이 혹시 국정원 트위터 계정하고 연계가 돼 있던가요? 네, 그 내용들 보면 그 네. 기사 내용들 뭐 야권 대선 후보 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권 대선 후보 홍보, 네. 그다음에 그런 국정원 심리전단이 그 트위터를 그 배포한 내용과 대동소이하고, 네. 그리고 사실 뉴스파인더나 독립신문, 인터넷타임즈는 이제 국정원 심리 전단 그 트윗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발견된 매체이기도 하죠. 이들 중에서 뉴스파인더, 독립신문, 인터넷타임스는 인터넷 국정원의 네. 트위터 계정하고 연계가 돼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퍼나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그 인터넷 관리 대상 명단이 그 국정원 심리전단 간부에서 나왔는데, 네. 이게 마치 그 기사 생산을 네.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에 의한 그 수탁 생산하고 OEM 방식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 대한 상표는 드러나지 않게 하고, 네. 그 국정원이 SNS를 통해서 유포할 수 있도록 그런 해당 인터넷 매체들이 보도 기사를 만들어 놓고, 네. 실제로는 이제 그거를 배포하면서 국정원이 어떻게 보면 국정원이 드러나지 않게 네. 그런 내용들을 전파한 걸로 보여지죠. 그렇게 보시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 내용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대선에 관련된 그 심리적인 부분이 뭐 이제 기본적으로 보수단체 활동이라든지 야권 대선 후보 비판이라든지 내용들이 거의 똑같이 대동소이하게 나왔던 점이었어요. 아니 그런 점이야 뭐 여기도 그런 기사가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저런 게시물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것을 국정원이 이른바 수탁해서 이제 요청해서 네. 기사를 생산한 것이라고 보신다면 근거가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하지 않아요? 내용이 비슷하다 네. 이러면 좀 곤란할 것 같고 같은 내용이더라든가. 예. 그래서 저도 저희가 이제 물론 추정하는 거니까 네. 이제 국정원에서 주문한 기사를 게시한 걸로 지금 추정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뉴스파인더나 독립신문, 인터넷타임스가 생산해낸 기사가 네. 국정원 트위터 계정으로 유포된 사실이 있나요? 네, 그게 이제 보도를 통해서 발견된 걸로 나와 있죠. 예. 네, 그리고 그 트위터 계정이 그냥 일반 계정이 아니라 봇 프로그램인 경우도 있던가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네.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매체들 말고, 네. 특히나 이 폴리뷰의 기사를 전제하고 있는, 예. 돌려쓰고 있는 매체들이, 빅뉴스, 예. 또 미디어워치, 예. 이런 매체들이 있어요. 예. 예, 이런 데는 아직 분석을 안 해보셨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의심스러운 것들이 발견된 부분을 네.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예. 비슷한 내용들이 돌았던 그런 보수 인터넷 매체를 이제 기간을 정해서 조사한 거죠. 그러니까 업코리아라든지 서울 톱뉴스, 뉴스코리아 네. 이런 부분이 비슷하게 트위터에서 네. 유포가 된 게 이제 보여져서 그래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빅뉴스나 미디어워치 같은 곳으로도 조사 범위를 확대하실 계획이 있는지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사 촉구를 했는데요. 서울시에요. 네. 예, 서울시에 실사 촉구했는데 일단 민원연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 업체에 네. 대해서 좀 실사했는데 만약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네. 찾아볼 수도 있겠죠. 예. 서울시의 실사를 그러니까 조사를 촉구한 것은 서울시가 등록기관이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죠. 인터넷 신문은 지자체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체들이 전부 서울시에
주소가 돼 있어서 네. 서울시에 돼 있고 그리고 이 관할 부처인 그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네. 저희가 이제 국정원 연계 의혹 매체에 대한 그 조사 진정서를 어제 똑같이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도 내고 문화부에도 내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국정원 연계 부분은 문화부가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 조사 영역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나 그 문화부에 낸 거는 똑같이 이제 그 실사 내용인데요. 네. 실사라는 것이 사실은 조사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네. 국정원 연계 의혹을 밝히려면 아무래도 검찰 수사까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도 갖고 계신지요? 네, 맞습니다. 그 민원연하고 언론노조, 문서주 등 그 세 개 단체 공동으로 네. 다음 주에 검찰에 수사 의뢰 또는 이제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요? 예.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언론소비자주권연대 양재일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국민TV가 충청도 대전으로 달려가요. 미디어 협동조합 대전 충남 충북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2월 14일 저녁 6시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에 위치한 DCC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TV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의 진행자인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두각을 드러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 최동석 조상훈의 왜 협동조합인가 공개특강으로 꾸입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저녁 6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 DCC 대전 컨벤션 센터. 성역 없는 TV 뉴스의 꿈을 품은 모든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네,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셀프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예산 문제, 그리고 또 정치 개입 문제, 그리고 국내 파트 조직 운영 문제 등 여러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자체 개혁안 내용, 무엇이 들어있고 무엇이 빠져있는지를 묻는 퀴즈를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습니다. 국정원 자체 개혁안 안에 없는 것을 있는 것을 골라주세요라는 문제였죠. 1번 국정원 예산 세부 항목까지 국회에 밝히겠다. 2번 대국민 심리전을 내용과 무관하게 그만하겠다. 3번 선거 개입이 발견됐을 때는 극형도 마다하지 않겠다. 4번 선거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겠다. 이들 가운데 4번 서약서를 쓰겠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순서를 모두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